지난 7월 인천에 이런 5개 광고가 등장했습니다. 대표적 바이오 기업인 셀트리온의 주가가 비정상이라며 소액주주 행동을 촉구합니다. 이들이 문제 삼는 건 자사주입니다. 셀트리온은 지분의 5.3%가 자사주, 시총 100대 기업 평균의 2배 수준, 최근 5년 주가가 부진했는데 소극적 소각이 주요 이유란 주장입니다. 자사주 소각을 즉시 단행을 하고 주주가치 재고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리더스 인덱스와 함께 상장사 2,600여 곳의 자사주를 분석했습니다. 최근 5년 자사주를 가장 자주 산 곳은 셀트리온. 주주 환원을 이유로 24번 샀습니다. 소각은 6번뿐이었습니다. 상위 20개 기업으로 넓혀보면 취득한 자사주의 80% 이상을 소각한 건 5곳. 한 번도 소각 안 한 상장사가 6곳입니다. 범 LG가인 패션 기업 LF도 그중 하나입니다. 이들에 대한 주주나 시장의 의심은 비슷합니다. 최대 주주 재산이 아닌 회사 돈으로 자사주를 샀는데 그걸 경영권 방어나 승계 등 최대 주주를 위해 쓴다는 겁니다. 자사주를 소각 안 하면 주가가 안 오르니 증여든 상속이든 승계 비용이 덜 들고 인수합병 등을 할 때 우호 세력에 자사주를 싸게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사주 소각률이 80% 미만인 15곳 중 13곳은 최근 5년 동안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는 33% 올랐습니다. 인적 분할이나 다른 용토를 통해서 자사주를 의결권을 부활시킬 수 있는 그런 용도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균형권 방어 목적으로 쓰려고 취득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셀트리온과 LF는 자사주 취득은 주주 친화 정책이었다면서 시장 환경과 제도 변화에 따라 자사주 활용 방안을 열어두고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찬희입니다. 이 자사주 문제는 또 있습니다. 회사 돈으로 자사주를 왜 사는지 한 입으로 두말해도 소액주주는 손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자사주마저 봉쇄하면 경영권 방어가 너무 힘들어진다는 재계 반론도 있습니다. 이어서 황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항공의 지주사인 한진칼. 2022년 9월 자사주를 200억 원어치 샀습니다. 주주가치 재고가 이유였고 발표 당일 주가는 3% 넘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3년 뒤 말이 바뀝니다. 자사주를 모두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넘겼는데 이땐 직원 복지를 위해서라고 공시합니다. 아무 제재도 조사도 없었습니다. 한진칼은 복지기금에 넘긴 이상 팔 수 없게 돼 주가에 긍정적이라고 해명했지만 한진칼의 전체 주식수는 그대로입니다. 공시가 잘못된 거죠. 공시의 목적과 다르게 자사주를 처분한 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주주들이 문제 제기할 통로가 없었다고. 3차 상법 개정안은 자사주를 최장 1년 반 안에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했습니다. 자사주가 많은 회사일수록 지분율 변화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시총 100대 기업 현황을 보면 자사주가 있는 경우 59곳, 아예 없는 경우가 41곳입니다. 개별 기업별론 SK그룹 지주회사가 가장 많습니다. 지주회사 위주로 따져보면 두산, LS, HD현대 순이었습니다. 자사주 처리 방식에 따라 그룹 지배구조가 영향받을 수 있는 곳들입니다. 자사주 소각이 주가에 좋다는 점은 재계도 동의합니다. 다만 성과를 내려면 경영권이 안정돼야 하는데 한국은 경영권 보호 장치가 너무 약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자사주를 활용해왔던 거라고 설명합니다. 포이즌 필이라든지 이런 좀 다양한 그런 경영권 방어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각을 의무화하게 되면은 경영권을 그냥 통째로 외국에 국부가 유출된다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3차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소각 의무가 생기는 자사주는 70조 원어치를 넘습니다. KBS 뉴스 황형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더 센 상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1차 개정,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한 2차 개정에 이어 올해만 3번째 상법 개정입니다. 개정안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사주를 소각하도록 했습니다. 또 회사 합병 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을 금지했습니다. 자사주를 통한 지배력 강화를 원천 차단해 개미 투자자들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습니다.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임직원 보상이나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일 경우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 자사주를 보유하는 예외도 뒀습니다. 주주총회 과정에서 충분히 경영권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지를 얻어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소액주주 입장에선 보유 주식 가치가 상승하면서 단기적으론 증시 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재계에선 경영권 보호와 미래투자 여력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3차 상법 개정안을 강압적 법률, 지표관리용 개입으로 규정하고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장기적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최혜경입니다. 네, 이어서 이슈 머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박연미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자사주 의무 소각 수혜주입니다. 이 정부가 상법 개정안 잇따라 처리하면서 그때마다 수혜주가 등장하곤 하는데 자, 이번에는 어떤 수혜주일까요? 네, 지난주에 LG그룹의 지주사인 LG의 주가가 하루 만에 5% 가까이 오르기도 했는데요. 오늘부터 새 정부의 첫 정기국회가 시작이 되죠. 이달 안에 3차 상법 개정안이 처리될 거라는 전망 속에서 서둘러 자사주 소각안을 내놓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자사주의 비중이 높고 최대 주주의 지분율은 낮은 저평가 종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올해 들어서 이 자사주 소각 공시가 좀 잦았던 것 같은데 실제로 늘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8월 28일 기준으로 보면 LG는 전체 발행 주식의 1.92%에 이르는 자사주 약 303만 주 소각을 결정을 했는데 시중에 유통량이 줄면 자연히 기존 주식의 주가는 올라가게 되죠. 이걸 선반영한 게 지난주의 증시입니다. 올해 들어서 기업들이 이렇게 자사주 소각을 공시한 건 214건이나 되는데 8월까지만 집계했는데도 2023년 연간 공시 건수의 2배 정도 되는 거죠. 네. 또 2024년과 비교해도 이미 지난해 연간 공시 건수 184건을 16% 정도 웃돕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9월 1일이고 이제 오늘 정기국회도 시작이 되는데 이번 달 처리가 유력하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7월에 그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업에서 주주로 확대한 1차 상법 개정안이 처리가 됐고 또 최근에는 더 센 상법 개정안이라고 불렸던 2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민주당은 9월에 정기국회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 통과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회사 돈으로 사들인 자사주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소각해야 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네. 기업들은 법안이 발효되기 전에 서둘러서 움직이는 분위기입니다. 현재까지 나온 자사주 소각 관련 법안이 5개 정도 되는데요. 신규로 취득한 자사주는 즉시 팔아야 한다 혹은 소각해야 한다 이런 내용부터 기존 보유분은 한 5년 정도 유예해서 시간을 주자 이런 내용까지 팔아야 하는 혹은 소각해야 하는 이 시한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자사주 소각 가능성이 큰 회사를 물색을 하게 될 텐데 좀 구체적으로 짚어주신다면 어떤 회사들이 있을까요? 네, 자사주의 비중이 높으면서도 주가 순자산 비율, 그러니까 PBR이 낮고 최대 주주의 지분율은 낮은 종목들이 아마도 올해 남은 기간에 국내장에서 각광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거래소가 6월 말 기준으로 집계한 자사주 비중이 높은 상장사는 인포바인, 신영증권, 일성IS, 또 조광피혁, 메커스, 텔코웨어 같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모두 50%를 넘거나 50%에 근접한 회사들인데 이렇게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낮고 자사주 비중이 높은 종목들 이미 주가가 빠르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상장사인 인포바인의 경우에는 6월 이후 8월 28일까지 주가가 112% 넘게 올랐습니다.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17%에 그치는 회사고요. 비메모리 반도체 제조사인 메커스의 주가도 80% 가까이 올랐는데 역시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11% 정도로 낮은 수준입니다. 네, 이슈머니 시작하겠습니다. 박연미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자사주 의무 소각 초읽기입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가 3,180대까지 올라갔는데 이제 뭐 트럼프 관세는 뭐 우리 증시는 반응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자사주 소각이 이제 곧 시작이 되는 분위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당정이 대선 캠페인 때부터 강조했던 내용들인데 네. 그때 당시부터 주주의 권한 강화를 강조해왔고 또 전반적으로 유동성이 풀리는 상황에 기준금리는 떨어지고 또 이달 초에는 상법 개정안이 처리가 됐죠. 주주의 권한 강화를 담고 있는 상법 개정안 처리에 이어서 이번에는 자사주를 의무 소각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민주당을 통해 발의가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코스피를 밀어 올리는 중입니다. 네, 그렇군요. 뭐 관련해서 대통령 공약에서도 이런 비슷한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법안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번 법안은 민주당 코스피 5천 특위 김남근 의원이 발의했는데요. 자사주를 취득하게 되면 1년 안에 반드시 팔아라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이 필요한 사안인데 임직원 보상용으로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라면 사들인 이후에 직후 주주총회를 통해서 이 내용을 반드시 확정을 지어야 합니다. 이때 대주주의 의결권도 또 다시 제한이 되는데요. 발행 주식 총수의 3%로 제한을 해서 앞서 상법 개정안 처리했을 때처럼 대주주의 입김을 좀 제한하는 그런 내용도 담겼습니다. 그렇군요. 자사주를 소각을 하면 이제 유통되는 주식 수가 줄어드는 거니까 주당 가치는 상승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득이 될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네,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이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이번 주 어닝 쇼크 수준의 실적을 내고도 주가를 방어할 수 있었던 삼성전자의 사례인데요.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6%나 급감했지만 4조 원어치 가까이 자사주를 사들이겠다고 했고 이 중에 약 절반은 소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당일에는 한때는 주가가 올라가다가 조정도 소폭 그치는데 소폭에 그치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시장에 유통되는 물량이 줄면 자연스럽게 주가는 방어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주가를 올릴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요즘에 저평가된 자사주를 대량 보유한 종목들이 지금 여러 가지 거론이 되고 있는데 어떤 기업들인가요? 네, 코스피가 3년 10개월 신고가를 썼던 9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 PBR 지주사 중에서 자사주 비중이 가장 높은 롯데지주 21%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롯데지주의 PBR이 0.33배니까 장부가에 한참 못 미친다 이런 얘기죠. 자사주 비중이 두 자릿수 이상인데 PBR 0.5배를 밑도는 SK, HDC도 각각 7%, 6% 이상 올랐습니다. 그렇군요. 증권사 주가도 크게 올랐다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증권주는 PBR이 낮은 대표적인 업종으로 꼽히는데 부국증권의 경우에는 자사주 비중이 43%에 달합니다. 그래서 9일 당일에 상한가를 기록했고 자사주 비중이 53%를 넘어가는 신영증권도 17% 이상 급등했습니다. 장중의 상승폭은 23%를 웃돌기도 했고요. 대신증권과 미래에셋도 각각 11%, 6% 넘게 상승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자사주를 소각한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거다. 이렇게 보는 건 좀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앞으로 분위기는 어떨까요? 네, 이게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불행이라고 해야 할지 국내에는 저 PBR 주식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동안 의도적으로 혹은 노력하지 않아서 주가가 많이 눌려 있었던 건데 그동안 최대 주주의 입맛에 맞게 회사를 운영하면서 자사주를 경영권의 방어 수단으로 활용해왔던 거죠. 그래서 의결권이 없는 상태로 놔두다가 제3자에게 잠깐 맡기면서 의결권을 되살리거나 살렸다가 죽였다는 이런 방식으로 이른바 자사주의 마법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것들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게 이번 법안의 취지고요. 상법 개정안이 재개정돼서 자사주 의무 소각이 법제화가 되고 앞서 저희가 이슈머니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당소득 분리과세까지 현실화가 된다고 하면 한동안은 좋은 흐름 유지될 거라는 게 증시 전반의 기대입니다. 다만 이게 지수 자체가 워낙 단기간에 빠르게 올라온 데다가 증시의 변동성이라는 건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거 권해드립니다.